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관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면한 현실이 내가 타개할 마땅한 답이 없다, 암담하다, 뭐 그럴 때,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또 몰려올 때, 이런 불안을 우리가 관리하는 법이 있을까? 저는 이런 불안들을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 이런 거에는 도가 텄다 할 만큼 노하우가 좀 쌓여 있는데요. 오늘은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할까 합니다. 그 사면초가에 놓였다 할 만큼 완전히 꽉 막혀버린 그런 현실들, 옴짝달싹 못할 만큼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르고 당장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막 나를 짓누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엄청 막 마음이 힘들고 불안해지죠. 뭐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저는 뭐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험치가 좀 쌓였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면 막 안절부절 막 그냥 막 뭔가 그 절망하고 불안을 넘어서 포기하게 될 만큼 뭔가 괴롭고 뭔가 좀 이렇게 두려워지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는 노하우가 딱 생겼어요. 다 지내보니 살아보니 그런 상황들이 다 내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의 그 불안감, 그 좌절감, 그 공포감, 두려움, 죽을 것 같은, 세상 망할 것 같은, 내 인생 망했구나라고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 그때만 느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더라. 그걸 하도 많이 느껴서 저는 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덤덤해져요. 또 올 게 왔구나. 뭐 흔히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오면 불안감과 공포감이 확 엄습하면서 옴짝달싹 못할 만큼 막 그렇게 심장이 뛰고 그렇게 공황이 온다 할 때 뭔가 내가 하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온몸의 심장이나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가슴이 그냥 확 쪼여들 만큼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한 번씩 찾아오죠. 공황장애가, 그럴 때 공황장애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공황장애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암담한 현실들을 당면할 때가 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관리하는 법이 있는가? 사실은 공황장애가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보면 다 비슷한 원리죠. 안 죽더라. 겪어보면 안 죽더라는 걸 알면, 그런 걸 이제 자주 겪다 보면 아유 그랬다가 또 이내 또 좀 잠시 힘들 뿐이지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안 죽더라. 그 당시엔 죽을 것 같았는데 곧 언제 그랬냐는 뜻을 깔깔대고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지내다가 또 공황이 한번 확 찾아오면 또 죽을 것 같은데 또 막상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또 안 죽더라 생각하면 또 이내 싱겁게 툭 풀려지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들을 너무 병이다 할 만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라 그럴까, 노하우라 그럴까, 이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라는 걸 이제 진작에 알고,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나와버리고 다 모르겠다고 도망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차피 해결될 일이 아닌 일들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불안해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생각이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건 간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뭘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게 확실해진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내가 하고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긴다 하고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그냥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내 힘으로 어차피 안 될 일은 걱정해봐야 그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 그런 작은 것, 하찮은 것, 바늘쌈지 하나 정리하듯이 묵묵히 그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씩 하다 보면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다 보면 어느새 짓누르던 내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알고 보면 그 문제 자체가 심각했던 게 아니라 그걸 대하는 내 마음이 심각했던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상황이 심각하고 난리가 난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난리가 나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만 다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러니 대상이라고 하는 문제, 또 사람, 어떤 상황들, 사건들이 닥쳤을 때 그 대상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인 나의 상호작용하는 속성이 그때그때마다 적용돼서 그런 건데, 이걸 알면 내 마음 문제구나, 일체유심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불안을 해결한다라는 게 알고 봤더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게 내가 그 문제들 앞에 내가 꼼짝달싹 없이 갇힌 게 아니라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난 거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닥치지도 않은 일, 막연한 불안감에 우리가 공포에 떨면서 괜히 마음이 우왕좌왕 좌불안석에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들었다 놨다 잠시도 마음을 못 정하고 불안해하는 사이에 정작 내가 할 일조차 놓쳐버리고, 내가 지금 딱 그냥 작은 일인데 그거 하나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다 해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걸 그 순간에 안 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은 알고 봤더니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고, 어떤 방식이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놓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 넉놓고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할 바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것에 내가 집중하자. 그러고 있는다고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다 하는 걸 딱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래 봤자 오히려 더 크게 무겁게 무섭게 짓누르게만 느껴지고, 내가 오히려 작은 것 하찮은 것 바늘쌈지 정리하듯이 묵묵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짓누르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있는 걸 그때 비로소 우리는 느낄 수 있다. 피하고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불안해하면 더 커지고 문제가 점점 더 나를 잡으러 오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대하면 문제가 작아져 보여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해결했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지만 문제에 함몰돼서는 결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자꾸 집착하고 그럴 바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진짜 작은 것 하나에 내가 그냥 무심코 묵묵히 한 땀 한 땀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아닌 듯이 싹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막상 지나고 보면 해결책을 어느 순간 내가 다 찾아서 하고 있어요. 어떤 큰일도 우리가 막상 당하고 나면 그럭저럭 또 적응하게 돼 있고 그렇게 큰일로 안 느껴져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일을 당했고 저 사람 참 어떡하냐, 또는 몸이 많이 아프거나 망했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환란에 닥쳤을 때 당하기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커 보이고 무섭고 두렵고 했는데 막상 닥치면요, 그 당사자가 딱 되면 덤덤해져요. 그 상황을 또 어떻게든 또 그 상황 안에서 또 살아나가게 되고 적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적응에 특화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일이라도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해결할지 참 암담하겠다 해도 막상 내가 당사자가 돼서 그 상황 안에 쑥 들어와 버리면 어느새 적응해서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더라, 그 안에서. 그리고 어느새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나는 그렇게 큰 무게감을 못 느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은 애초부터 나한테 오지도 않고 내가 못 느낀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면 내가 넉넉하게 어차피 감당하고 있더라. 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면 고요하듯이 그 문제에 내가 당사자가 되면 정작 나는 덤덤해요. 남들은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불안해하고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더 나한테 걱정해주고 하는데 나는 아무 문제 아닌 듯이 덤덤해지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한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미 그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건, 내가 그 일을 헤쳐나가고 적응하고 있다는 건 나한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그렇게 지내놓고 보면 그게 나를 그 순풍에 돛단 듯이 갈 때도 있지만 경랑 속에 휘말릴 때 더 빨리 가듯이 나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 단계였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죠. 시련이 우리를 더 빨리 뭔가를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내가 닥치기 전에는 뭐 학창 시절이나 저는 군대 시절이나 맞기 전까지, 불려가서 얻어맞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안하고 그냥 죽을 것 같고 공포심이 엄습하는데 막상 닥치면 덤덤해지죠. 그래 더 때려봐라. 그러고 그냥 막상 한두 대 맞기 시작하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당사자가 되면 그렇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애초부터 없다. 왜? 못 느끼니까. 감당할 시련은 애초부터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체감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체감하고 있다는 건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닥치기 전에 좀 불안했을 뿐이지 막상 닥치고 나면 다 해결하더라. 그거를 큰 인물이 된 사람들, 또 뭔가 자기 영역에서 어떤 하나의 일가를 이뤘다 할 만큼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경험한 거죠.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한 번쯤은 한강 물이 오늘 온도가 어떤가 점검하고 싶은 날이 한 번씩은 있다. 그런 그 날들이 나를 오히려 더 굳건하게 만들고 더 나를 뭔가 내성이 생겨서 뭔가를 대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연단의 어떤 계기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절대 잘못될 일 없을까? 나는 왜 절대 잘못될 일 없을까? 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애초부터 못 느끼게 돼 있고, 내가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나한테 감당할 힘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일이 왔다는 거고, 그만큼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에 내가 집중해서 하나씩 하다 보면 나와 대상 간의 상호 속성이 내가 그 문제에 함몰돼서 휘둘리고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내 중심을 잡아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모든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아도 어지러 있는 것 중에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다 해결되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내가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애초부터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네. 뭐 이런 것들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겪었어요. 내일 이사해야 되는데 오늘 당장에 내일 이삿날인데 뭐 전세 보증금은 커녕이고 이삿짐 센터 부를 돈도 없고 길거리에 딱 나앉게 생긴 그 상황이 한두 번 아니었다. 그런데 어찌어찌 기적같이 다 지금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데로 항상 가더라. 그걸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함께 살던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가 걱정도 안 한다 이제는. 왜 내일 이삿날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안 정해졌대도 걱정도 안 한대요. 안 불안하대 이제는. 그러려니 한대요. 더 좋은 데로 가겠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집을 구해야 되는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도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제가 손 놓고 그냥 포기다 하고 그냥 넉놓고 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조차 저는 어디를 가야 가장 행복한 환경으로 가장 멋진 내가 꿈꾸는 어떤 환경이 그 다음은 어디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기대감에 가득 찬 마음으로 설렘으로 찾아다녀요. 이번에는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될지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보자 하고 가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딱 맞는 당장 내일 이사해도 된다라고 하는 집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기적이다 할 만큼 이제는 헛웃음이 나온다 할 만큼 그래 이제는 뭐 걱정도 안 된다고 그냥 딱 맡겨둘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이 됐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불이 났을 때부터 도둑 맞았을 때부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세가 아팠을 때 뭐 다 모든 상황들이 의사가 이제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가능성이 없다고 응급실에서 계속 30분에 한 번씩 막 그냥 온몸에 얼굴 쪽에서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다 피가 나오면서 딱 반신불수된 얼굴에 딱 반쪽 이쪽으로 딱 갈라서 이쪽 한쪽 완전히 마비되고 이쪽 한쪽은 경련이 일어나는데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서 한쪽은 마비가 돼 있고 한쪽은 경련을 하고 애가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30분에 한 번씩 그렇게 경련할 때마다 피가 그냥 꾸역꾸역 막 쏟아져 나오고 의사가 가능성 없다고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손댈 수가 없다고. 이미 뇌출혈이 온 데다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 손을 못 쓴다고. 덤덤하죠.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그저 손만 꼭 잡아주고 그런데 6개월 동안 물만 마시고 그러다가 퇴원을 했는데 물만 마셔도 토했어요. 애가 물만 마셔도. 그런데 닌겔 꽂고 이제 그렇게 연명을 하다가 6개월 만에 퇴원을 하는데 완치가 됐죠. 의사가 우리나라의 권위자인데 얘가 왜 나왔는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자기는 한 일이 없대요. 병원에서는 한 일이 없대. 그냥 뭐 닌겔 꽂아서 영양제만 놔줬을 뿐이래요. 어떻게 얘가 완치가 됐는지, 얘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얘 왜 나왔죠? 하고 우리 보고 묻더라. 얘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들은 이유를 알 수가 없대.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도 모르나고 의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이러면서 기적이다 할 만큼 그런 일도 겪어보고, 뭐 저도 역시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그냥 척추가 나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예 이제 하반신 불수로 이제는 평생을 이제 못 쓰고 이제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적같이 뼈가 잘 굳으면 재활 운동하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3개월 동안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누워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일어나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상 닥쳐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당사자들은.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닥치기 전에는 엄청 불안하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는 걸 알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 닥친 게 아니면 그때부터 불안을 대한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하는 이제 그 자세가 설레임과 짜릿한 긴장감으로 해석되기 시작해요. 불안을 대하는, 불안을 예측하는 나의 자세가 설레임으로 바뀌더라. 이번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싸, 또 뭔가 더 신나는 일이, 더 재미나는 일이 또 생기겠네. 왜? 우리의 인생은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모든 걸 경험하는 맛이다. 아싸, 이번에는 정말 또 짜릿한 맛이 기다리고 있겠네. 진짜 짜릿한 맛이 기다리고 있겠네 하는 맛으로 불안을 대할 때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자세를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상황이 뭐 내공을 많이 쌓아서 겪은 사람들이야. 그래,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익히 아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요? 근데 안 죽더라. 안 죽더라. 막 그 불안하는 거를, 불안을 관리하려고, 불안 안 하려고 막 자꾸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을 즐기는 게 더 낫다. 불안할 때 불안하면 돼요. 심장이 쫀득쫀득할 만큼 그렇게 공포감이 막 밀려올 때 그거를 그냥 맛보는 때예요, 그때. 그러니 불안을 애써 관리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왜?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이 영원하지도 않았고 지나가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 당시에 그 불안을 내 나름대로 지혜로 잘 겪을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뭐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나고 세상이 시끄럽고 내 주변이 아무리 나를 가만두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몰아세워도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묵묵히 내 바늘 쌈지 정리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찮은 일,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그냥 나는 묵묵히 하고 있을 때 내 중심이 비로소 잡혀요. 내가 요동침이 없죠. 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내 앞에 닥쳐진 문제도 흔들림이 없이 내가 볼 수 있는, 그때 통찰력이 생겨요.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보여요. 더 커 보이죠. 도망 다니고 불안해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문제가 나를 더 괴롭히게 돼 있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실제로 돼버려요. 그걸 이제 수많은 노하우, 수많은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막상 그 닥치는 상황이 되면 힘들죠. 힘들지만 그건 역시 지나고 보면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 힘듦을 경험해봐야, 그 쫀득쫀득한 불안감을 느껴봐야 다음 불안이 왔을 때 그게 불안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내성과 그게 내 하나의 그 저항력이라고 하는 내공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 마치 근육을 만들듯이 마음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막상 지나고 보면 그 문제에 닥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그 덤덤하게 그 상황을 내 나름대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러니 불안을 관리하는 법을 막 안 당하려고 막 용을 쓰는 것보다는
닥쳤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어찌할 수 있는 것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그때 비로소 답이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불안을 대할 때 진짜 자세란 스릴이다, 짜릿함이다, 설레임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불안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바꿔보자. 아싸, 이번에는 어떤 일이 나를 아주 흥미롭게 할는지 기대되네 하는 말로 바꿔보면 정작 그 불안을 내가 초래했던 상황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안 보이기 시작한다. 양자역학에서 관측 대상과 관측하는 관찰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그 대상의 속성이 정해지는 것이 명백하게 에너지 법칙이듯이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도 커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불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